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죠? 요즘 포도철이라 마트나 시장에 가면 탐스러운 포도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달콤하고 시원한 맛 때문에 하루에도 몇 송이씩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데 혹시 포도를 드시고 난 뒤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이유 없이 어지러웠던 적 없으신가요? 혹은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해서 힘들었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주변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분명 건강에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먹고 나니 오히려 컨디션이 이상하다는 분들 말이지요. 사실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포도는 무조건 몸에 좋은 과일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 역시 포도 때문에 아주 낯선 경험을 했습니다. 달콤한 포도를 즐기던 평범한 순간이었는데 이후 제 몸에서 이상 신호가 나타났던 겁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께 들은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포도는 누구에게나 좋은 과일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포도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포도는 당분이 많아서 당뇨에 치명적이다라든가 포도는 혈압을 올린다는 말들 말이지요. 사실 이런 이야기들에는 오해도 많고 진실도 숨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음식 하나에도 더 조심스러워지죠. 뭘 먹어야 하는지 또 뭘 피해야 하는지 늘 고민이 따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포도가 누구에게는 약이 되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독이 되는 이유. 그리고 포도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세 가지 마지막으로 안전하게 포도를 즐기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포도와 관련된 경험 있으신가요? 몇 알을 드셨는지 혹은 드신 뒤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단순한 상식이 아니라 실제로 생명을 지킬 수도 있는 중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포도는 예로부터 자양강장 과일로 불리며 사랑받아 왔습니다. 동의보감에서도 포도는 기운을 보충하고 몸을 튼튼하게 하는 과일로 기록돼 있지요. 특히 여름철에는 더위로 잃은 체력을 보충하는 데 좋다고 알려져 예부터 어르신들이 즐겨 드셨습니다. 서양에서도 포도는 오랫동안 신의 열매라 불리며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포도주가 약으로 쓰였다는 기록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과일이라 해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좋은 건 아닙니다. 현대의학 연구에서는 포도가 심혈관, 건강 항산화 효과,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은 포도 속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이 세포 노화를 늦추고 혈관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또 서울대 의대 연구에서도 일정량의 포도가 혈압 조절과 혈당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효능이 적절히 먹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과하면 독이 되고 또 어떤 체질이나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는 작은 양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68세 남성입니다. 평소 혈압이 조금 높은 편이라 늘 조심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여름, 시원한 포도를 한 송이 다 먹은 날 저녁부터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얼굴이 붉어지더군요. 아내가 혈압계를 가져와 재보니 평소보다 훨씬 높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포도 먹는 게 무서워져서 한동안 입에도 안 댔습니다. 이처럼 포도가 분명 좋은 과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제대로 짚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포도를 조심해야 하지? 포도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뭐지?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그 해답을 분명히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포도가 왜 신의 열매라 불렸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7가지 효능을 말씀드릴 텐데요. 그중 첫 번째입니다. 첫째, 심혈관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포도 속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 줍니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포도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30% 낮아졌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연구 결과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주변 어르신들의 생활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걸 자주 봅니다. 68세 김영수 어르신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평소 혈압이 높아 늘 약을 드시면서도 걱정이 많으셨는데 아들이 포도를 매일 몇 알씩 챙겨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3달쯤 지나 정기검진을 받으셨을 때 혈압이 안정되고 예전처럼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시더군요. 약도 중요하지만 매일 챙겨 먹는 작은 습관이 이렇게 큰 차이를 낼 줄 몰랐다는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둘째, 노화를 늦추고 기억력을 지켜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두려운 병 중 하나가 치매죠. 포도 속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 감퇴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진이 60대 이상 노인 30명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포도 섭취 실험을 진행했는데 포도를 꾸준히 먹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 기능 검사 점수가 확연히 높게 나왔습니다. 이처럼 포도는 단순히 단맛을 즐기는 게 아니라 뇌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셋째, 피부와 면역력을 동시에 살려줍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반길 만한 효능인데요. 포도의 비타민 C와 E 그리고 다양한 항산화 성분은 피부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줄여줍니다. 그 결과 주름이 완화되고 피부톤이 맑아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면역력 강화에도 한몫해서 잔병 치레에도 강해집니다. 포도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몸을 안팎으로 젊게 지켜주는 작은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포도는 당도가 높아 당뇨 환자분들이 피해야 한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포도 속 식이섬유와 폴리페놀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완화해 줍니다. 미국 당뇨병 협회에서도 적정량의 포도 섭취는 오히려 혈당 관리에 긍정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입니다. 과식이 아니라 한 줌 정도, 즉 10알에서 15알 정도가 적정선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섯째, 항암 효과가 뛰어납니다. 포도의 레스베라트롤은 세포의 비정상적인 성장을 억제하고 염증을 줄여 암세포 형성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일본 도쿄 의과대학에서 진행된 실험에서는 포도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대장암 발병률이 확연히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포도가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서 항암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섯째, 시력 보호 효과입니다. 나이가 들면 황반변성이나 백내장 같은 눈 질환이 두려운 법이죠. 포도 속 항산화 물질은 눈의 망막 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실제로 인도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포도를 섭취한 그룹의 시력이 12주 만에 유의미하게 개선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책이나 휴대폰 글씨가 흐려지는 분들에게는 참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곱째, 피로 회복에 탁월합니다. 포도 속 포도당과 과당은 빠른 에너지원이 되어 몸의 피로를 빠르게 풀어줍니다. 특히 여름철 땀을 많이 흘린 뒤나 과로 후에 포도 몇 알을 먹으면 기운이 금세 돌아오는 경험을 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이순자 할머니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72세이신데 여름만 되면 기운이 없어 집 앞 마트 가는 것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손주가 포도를 사다 드리면서 할머니,
이거 몇 알씩만 드셔보세요 하고 챙겨드렸대요.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지만 며칠 지나자 힘이 붙는 걸 스스로 느끼셨다고 합니다. 예전 같으면 장 보러 갔다 오면 하루 종일 누워 계셨는데 요즘은 시장 보고 와서도 저녁밥을 직접 준비하신다며 활짝 웃으시더군요. 작은 습관이 노년의 삶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꼭 귀 기울여 들어주셔야 합니다. 포도가 아무리 몸에 좋아도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기름진 생선과의 궁합입니다. 대표적으로 고등어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과 포도를 함께 드시면 큰 탈이 날 수 있습니다. 포도에 들어있는 타닌 성분이 단백질과 만나면서 위에서 소화를 방해하고 심하면 구토나 어지럼증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한 어르신도 이런 일을 겪으셨어요. 여름철에 입맛 없을 때 고등어 구이를 드신 뒤 후식으로 포도를 2접시 가까이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별일 없었지만 2~3시간 지나자 갑자기 속이 더부룩하고 심장이 두근거리며 식은땀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새벽에 응급실로 가야 했는데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포도와 생선의 잘못된 궁합 때문에 위에서 소화 장애가 심하게 온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례처럼 우리가 평소에 흔히 먹는 조합이지만 몸속에서는 독이 되는 만남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둘째, 우유와 같은 유제품입니다. 포도의 산 성분이 우유 단백질과 만나면 위에서 덩어리가 지면서 소화 불량을 일으킵니다.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은 체하거나 설사를 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알코올입니다. 포도는 원래 와인의 주재료이지만 생포도와 술을 같이 드시면 오히려 위장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포도의 당분이 알코올과 합쳐져 급격히 혈당을 올리고 숙취를 심화시켜 두통이나 탈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조합은 최악의 궁합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장은 괜찮을 수 있지만 반복되면 위와 간, 심장에까지 부담을 주어 장기적인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는 정말 좋은 과일이지만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이롭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꼭 주의하셔야 할 분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당뇨 환자입니다. 포도는 당분이 높은 과일이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이 포도를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혈당이 갑자기 치솟으면서 어지럼증이나 두통, 심한 경우에는 저혈당 쇼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65세 남성분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이분은 평소에 단 음식은 조심하면서도 과일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포도를 많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식후 혈당을 재보니 300이 훌쩍 넘어 있었고 이후에는 손발이 떨리고 온몸에 힘이 빠져 결국 병원까지 가게 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포도를 아예 끊으라는 대신 한 번에 몇 알만, 그리고 반드시 다른 음식과 시간을 두고 나누어 먹으라고 조언하셨습니다. 둘째, 고혈압 환자입니다. 포도에는 칼륨이 풍부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지만 이미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포도와 약이 서로 작용해서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거나 어지럼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신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입니다. 포도에 들어있는 칼륨과 인이 신장에서 잘 걸러지지 못하고 쌓이면 심장 박동 이상이나 전해질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투석을 받는 분들은 포도를 반드시 의사와 상의한 뒤에 드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체질적으로 열이 많은 분들은 포도를 많이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설사, 열감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몸이 너무 차가운 분들도 포도의 성질 때문에 속이 냉해져 소화가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의 몸 상태를 살펴보고 나는 몇 알까지 괜찮을까?를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건강 이야기를 하다 보면 참 많은 오해와 잘못된 정보들이 있습니다. 포도도 예외가 아니지요. 그래서 오늘은 대표적인 오해 몇 가지를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첫째, 포도는 당분이 많아서 무조건 해롭다. 많은 분들이 포도는 달아서 혈당만 올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포도 속에는 폴리페놀, 레스베라트롤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이지 포도 자체가 해로운 건 아닙니다. 소량을 꾸준히 드시면 오히려 혈관 건강을 지키고 노화를 늦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포도주는 건강에 무조건 좋다? 포도주, 특히 적포도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두 잔은 괜찮다는 말을 고지곳대로 믿고 매일 마시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알코올은 결국 간과 뇌, 심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포도는 포도 자체로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셋째, 포도는 껍질을 꼭 벗겨야 한다. 껍질에 농약이 많아서 꼭 벗겨야 한다라는 얘기를 종종 들으실 겁니다. 하지만 사실 포도의 진짜 효능은 껍질과 씨에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깨끗하게 씻는 건 필수지만 껍질까지 함께 먹는 것이 훨씬 이롭습니다. 여기 한 어르신 이야기를 나눠 드릴게요. 72세 박모 어르신은 늘 포도를 까서 속만 드셨습니다. 껍질은 거칠고 떫어서 별로야 하시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껍질째 드셔보세요. 껍질 속 성분이 혈관 건강에 좋아요라고 권해주셨고 그 후에는 작은 포도를 껍질째 씹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뒤 다시 검사를 했을 때 수치가 눈에 띄게 내려가셨다고 합니다. 그때 알았어요. 내가 괜히 껍질을 버리고 있었구나 하시면서 웃으셨지요. 이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중에는 절반은 진실이지만 절반은 오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포도를 드실 때 가장 많이 걱정되는 게 바로 농약과 이물질이지요. 껍질째 먹는 것이 건강에 더 좋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세척을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잘못 씻으면 오히려 세균이나 농약 잔여물이 그대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포도를 씻을 때 크게 3가지 방법을 씁니다. 첫째, 소금물입니다. 큰 대야에 미지근한 물을 받고 소금을 한 숟가락 넣어 잘 풀어주세요. 거기에 포도를 5분 정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헹궈 주시면 표면의 농약과 먼지가 잘 제거됩니다. 둘째, 식초물입니다. 물 1리터에 식초 한두 숟가락만 넣고 포도를 23분 정도만 담갔다가 바로 깨끗한 물로 여러 번 헹궈 주세요. 식초는 살균 효과가 있어서 세균 제거에 아주 좋습니다. 셋째, 베이킹소다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물에 베이킹소다를 소량 풀고 3분 정도 담근 뒤 살살 흔들어 씻어주면 포도 표면이 훨씬 깨끗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포도 알을 꼭 가지에서 따지 않은 채로 씻는 것입니다. 알을 떼어내면 껍질이 벌어지면서 세균이나 물이 들어가 쉽게 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헹굼은 반드시 흐르는 물에 오래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소금이나 식초, 베이킹소다 잔여물이 남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65세 김순자 어르신은 늘 포도를 그냥 물에 한 번만 대충 헹구어 드셨습니다. 그런데 몇 번 설사와 복통이 반복되면서 병원에 가셨고 의사 선생님께서 세척 문제를 지적해 주셨다고 해요. 그 뒤로는 항상 소금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헹구는 습관을 들이셨는데 그 후로는 탈이 전혀 없으셨다고 합니다. 깨끗이 씻어 먹으니 포도 맛도 더 달게 느껴져요 하시면서 웃으시더군요. 여러분도 오늘부터는 꼭 올바른 세척법으로 포도를 드셔보세요. 맛은 물론이고 안전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포도는 그냥 달콤한 과일이 아닙니다. 심장과 뇌 건강을 돕고 피부와 면역력까지 지켜주는 아주 고마운 선물이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 그리고 특정 음식과 함께 드셨을 때는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또 포도를 씻는 방법 하나만 제대로 지켜도 농약과 세균으로부터 여러분의 몸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소금물, 식초물,
베이킹소다 3가지 방법 중 편한 것을 실천하시고 항상 알을 가지에서 떼지 말고 흐르는 물에 여러 번 헹구는 것 잊지 마세요. 제가 오늘 드린 이야기는 단순히 상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는 작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알의 포도가 여러분의 건강을 살리기도 하고 잘못하면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포도 때문에 속이 불편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포도를 드시고 건강이 좋아지셨던 특별한 사례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께 건강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밤 포도를 드신다면 이제는 더 현명하게, 더 안전하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포도는 우리 곁에 가장 가까운 선물이지만 동시에 잘못 다루면 가장 위험한 덫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먹는 한 알의 과일이 건강을 지켜줄 수도 반대로 병원 침대 위로 이끌 수도 있다는 사실 이제는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변화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포도를 드시기 전 나는 지금 제대로 알고 먹고 있는가? 하고 스스로에게 한 번만 물어봐 주세요. 그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해지길,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이 더 건강하게 흘러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은 결국 여러분 스스로 지켜내는 삶의 품격이니까요.